오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레슨을 해볼까?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으니까. 회사에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죠. 51세 디자인 팀장의 감춰진 유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선 차갑고 완벽한 상사였지만 그와 단둘이 있을 땐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소리는 애교 있는 톤으로 변하고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디자인을 가리킬 때 일부러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 더 풀었어요. 20년간 얼어붙었던 내면의 욕망이 깨어나는 걸 느꼈죠. 외로움에 지친 밤마다 상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차가운 팀장이 아닌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성공만을 쫓던 커리우먼과 젊은 신입사원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관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으로 눈이 향했죠. 머리맡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51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잔주름이 조금 늘었을 뿐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한때는 빛나던 눈동자에 이제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눈꼬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욕실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들을 바라봤어요. 고급 브랜드의 안티에이징 크림부터 세럼까지 나이와의 싸움에서 내가 쓰는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워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내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어떤 값비싼 크림으로도 지울 수 없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어요. 검은색 원피스, 회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팬츠. 대부분 무채색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화려한 색상의 옷은 오래전에 모두 정리했었어요. 마치 내 감정을 정리한 것처럼요. 결국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편안한 조합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아침 커피를 준비했어요. 넓은 아파트는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지만 이곳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 공간의 텅 빈 느낌이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날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내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뀐 그날이요. 29, 결혼한 지 7년 차였던 그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그날 아침도 오늘처럼 평범했습니다. 직장에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던 중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한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뒤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귀가, 냄새가 다른 향수, 그리고 갑자기 증가한 야근이라는 핑계.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탐정을 고용했고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동료라고 소개했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인정했죠. 충격적인 것은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된 관계였다는 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32살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요. 회사를 퇴사하고 더 큰 디자인 회사에 지원했어요. 놀랍게도 합격했고 그때부터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아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했어요.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씩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아이돌 잔치에 초대받을 때면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럴 때마다 더 깊이 일에 빠져들었어요. 성공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요. 40대가 되었을 때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까지 올랐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젊은 디자이너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성취감은 금세 공허함으로 바뀌었어요. 텅 빈 집, 차가운 식탁,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 가끔은 TV를 틀어놓고 잠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재혼? 물론 기회가 없지는 않았어요.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고 진지하게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벽을 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걸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51세가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며 부러워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울기도 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약한 모습이었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이지만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말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자유시간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했어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일이 아니면 자기 개발.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책이라도 읽어볼까요? 아니면 미술관에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혼자라도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관문을 열기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완벽하게 단정한 헤어스타일, 은은한 메이크업, 고급스러운 옷차림.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내 눈동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상처 위에 꽃을 피울 시간. 과연 내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오늘은 어쩐지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팀원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디자인팀 팀장으로서 신입 디자이너의 면접을 진행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재를 선발했죠. 면접에서 보여준 열정과 창의력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력은 짧았지만 잠재력이 뛰어났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 직원과 함께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 본 면접 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디자이너 윤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현의 인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어요. 팀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20년 전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야망에 가득 차 있던 아직 상처받기 전에 제 모습 말이에요. 첫날부터 재현은 열정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려운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신입사원 치고는 눈에 띄게 적극적이었죠. 그의 그런 태도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현에게 첫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작은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이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재현이 제출한 디자인은 신선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담아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첫 시안에 만족해했어요. 서연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재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란 걸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재현은 빠르게 성장했고 팀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멘토가 되어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회사에서 재현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회사 전체 워크숍이 있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였죠. 오랜만에 외출이라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첫날은 팀 빌딩 활동과 회식으로 마무리됐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좋았어요. 문득 멀리서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재현이었어요. 팀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재현의 목소리에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밤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업무 이야기부터 각자의 꿈, 그리고 삶의 이야기까지요. 재현은 28살이었어요. 저보다 23살이나 어렸죠. 사실 팀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런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 멘토가 되어주셔서 영광이에요. 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해졌어요.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죠. 팀장님, 혹시 많이 외로우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감춰왔던 내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읽어냈을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재현은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도 알아요.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걸요. 팀장님의 눈빛을 보면 뭔가 갈망하는 것이 보여요. 재현의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해심 어린 눈빛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벽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 재현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팀장과 팀원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교감이 생겼습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컸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위치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 중요한 프로젝트로 함께 야근하게 되었어요.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밤 10시가 넘어가자 재현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우리는 빗속을 뛰어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재현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팀장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현의 진지한 눈빛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음에 할 말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보다 23살이나 어린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 팀장님을 좋아합니다.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에요.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좋아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 회사에서의 관계도 알아요. 하지만 팀장님을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은 변했어요. 워크숍에서 함께 보낸 그 밤 이후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재현의 고백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 씨, 난 당신보다 23살이나 많아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가능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능성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팀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이 특별한 감정을. 그의 말이 맞았어요. 재현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어요. 또 상처받게 될까봐, 또 실패하게 될까봐 두려웠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재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될까? 나이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 회사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요. 20년 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가두어왔던 건 아닐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새벽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침대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재현의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팀장과 팀원 관계를 유지했고 퇴근 후에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비밀 연애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점차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팀장님이 새로운 신입이랑 사귄다면서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대요? 20살이 넘는다던데. 경력을 위해 팀장님에게 접근한 거 아닐까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재현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기보다는 팀장의 남자친구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 씨, 회사 내 연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팀장과 팀원 간의 관계는 다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민감하죠. 대표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현 씨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대표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지난 20년간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는 더욱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해 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해해 주셨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의 헌신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동료들도 생겨났죠. 하지만 회사보다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딸이 20대 후반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내가 미쳤니? 그 아이는 내 아들뻘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죠. 재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재현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까지. 재현의 진솔한 이야기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서연님보다 많이 어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어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서연님을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재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부모님도 그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지. 그 말씀에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늘 제 편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재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재현이 명절마다 정성껏 찾아뵙고 집안일을 도우며 진심을 보여드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재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변 산책로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선들도 있었죠.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래?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가끔은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재현의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과 한결같은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흰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고 모든 편견을 넘어설 만큼 강했어요. 저는 윤재현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재현의 서약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는 박서연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51세와 28세, 23살 차이의 부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로마의 유적지를 거닐며 피렌체의 예술을 감상했죠. 재현의 손을 잡고 걷는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행복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재현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토록 순수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이루어낸 우리만의 행복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디자이너로 일했고 저는 팀장직을 유지했어요. 다만 이제는 다른 팀을 맡게 되었죠. 출근할 때는 서로 다른 시간에 나가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심한 피로감이 찾아왔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력 저하라고 생각했어요. 51세의 나이에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느라 지친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재현의 걱정 어린 눈빛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어요. 박서연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1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으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로는 태아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 두려움,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현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가 원하던 것일까?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게 옳은 결정일까? 집으로 돌아와 재현을 기다렸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요. 재현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병원은 어땠어?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어요. 재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재현의 반응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편견과 시선을 넘어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작은 소망을 빌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아가. 임신 소식을 접한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서는 제 나이를 고려해 고위험 임신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의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길고 복잡한 주의사항 목록을 건네주었어요.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초음파 검사 날 재현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차가운 젤을 배에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움직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니터에 작은 점이 나타났을 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둥둥둥 하는 심장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작지만 강인하게 뛰는 심장 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재현도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그 순간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은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저와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부터 그의 헌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집안일은 물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겨주었어요. 회사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대표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제 건강을 위해 재택근무를 제안해 주셨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한 재현을 배웅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임신 초기에는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달려가 구토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 일어날 수조차 없을 때도 있었죠. 재현은 그럴 때마다 제 등을 토닥이며 옆에 있어 주었어요. 직장에 늦을까 걱정되어 가라고 했지만 그는 제가 조금 나아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재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쁜 업무 중에도 저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갑자기 회사에서 돌아와 제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덧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나이든 임산부의 경우 태아 기형 위험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그 검사 자체도 유산 위험이 있다고 했죠. 재현과 밤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비침습적 검사를 먼저 받기로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속삭였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다행히 위험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임신 5개월 차, 제 배는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둥근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곤 했어요. 아기의 첫 태동을 느꼈을 때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어요. 재현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의 손을 제 배에 올려놓았죠. 그 순간 다시 태동이 느껴졌고 재현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불안도 커져갔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일상 활동이 어려워졌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고령 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도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의사는 매번 검진 때마다 혈압과 당 수치를 꼼꼼히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끔 외출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산부인과에서 다른 젊은 임산부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누군가 제 나이를 물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답하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51세의 첫 아이라니 대단하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네요. 그들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심의 시선도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인공수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는 완전히 자연적으로 찾아온 기적이었어요. 그런 오해가 가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재현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건강을 매우 염려하셨어요. 서연아, 너무 위험하지 않니? 이 나이에 출산이라니.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은 점차 기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손주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한 번은 몰래 아기 옷을 사오셔서 저에게 건네주셨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현과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다니는 시간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옷과 신발을 고르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집의 한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죠. 벽지는 파스텔 톤의 하늘색으로 선택했어요. 성별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와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주말마다 아기 침대와 옷장을 조립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3살 차이가 무색하게 그는 이미 완벽한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임신 8개월이 되자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졌다며 침대에서 많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재택근무도 최소화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했죠. 답답했지만 아기를 위해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재현은 일과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느라 눈에 띄게 지쳐갔어요. 늦은 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재현은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의 아기를 위한 일이니 행복하다고 했죠.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베이비 샤워를 열었어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선물과 축복을 받았어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행복했습니다. 출산 계획도 세웠어요. 의사와 상담 후 자연분만을 시도해 보되 위험 상황이 생기면 즉시 제왕절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방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필요한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에 적어 하나하나 챙겼어요. 예정일 3일 전 새벽 갑자기 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규칙적인 간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재현을 깨웠고 그는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고 병원 가방을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저를 부축했죠. 괜찮아요? 어서 병원에 가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차에 타는 순간 양수가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재현은 침착하게 차를 몰았어요. 도로 위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병원까지의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진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휠체어에 앉아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동안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재현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도 공포로 가득 차 보였어요. 진찰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궁 경부 개방 정도를 체크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태아 위치도 좋지 않네요.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포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다니.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재현의 손에 더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며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재현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가운 수술대에 누우며 아기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우리 아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술실 천장의 밝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마취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동안 한 가지 생각만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흰 수술실 천장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순간이 기억나요. 마취약이 몸을 타고 흐르면서 점점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기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51세의 내 몸이 이 생명을 무사히 품어낼 수 있을까?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렸던 의사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그러다 작은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서연 씨,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작고 붉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 눈썹, 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삶의 모든 순간 중에서 이보다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 옆으로 와서 아기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딸. 우리는 그렇게 작은 기적을 품에 안고 첫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51세 엄마, 28세 아빠, 그리고 갓 태어난 우리 딸. 세상의 편견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윤하원으로 정했어요. 하늘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았죠. 우리에게 내려진 기적 같은 선물이니까요. 재현의 윤 씨와 제가 좋아하는 하원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도 심했지만 더 큰 도전은 처음 해보는 육아였어요. 수유법을 배우고 기저귀 갈기를 연습하고 아기 목욕시키는 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병원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이 무척 떨렸어요. 이제 진짜 부모로서의 책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아기 카시트를 챙기고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긴장감과 설렘을 발견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녀를 처음 안아보시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하원이의 작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으니까요. 집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달래기의 끝없는 순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하원이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회사에 한 달간의 육아휴직을 냈어요. 밤에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봤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현은 놀라울 정도로 육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기를 재우는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해냈어요. 가끔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내 질문에 재현은 씩 웃으며 수많은 육아 영상을 봤다고 고백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아기를 돌보는 법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어요. 특히 제 나이에는 체력적인 한계를 자주 느꼈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있으면 등과 어깨가 아파왔고 수면 부족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끔은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재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그가 회사로 복귀했을 때 혼자서 하원이를 돌보는 일은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하원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아기의 일과에 맞춰 제 일과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밤새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날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안정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원이도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습니다.
처음 웃음을 보였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육아와 함께 제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식을 먹으며 체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원이를 안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30분, 1시간씩 산책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원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직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될까 생각도 했지만 내 정체성의 일부인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재연과 상의 끝에 파트타임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재연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회사 내 수유실 설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회사 내 최초의 수유실이 마련되었고 이는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직 첫날 하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녁에 하원이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이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직원들이 자주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언젠가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해내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중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하다고요. 하원이가 1살이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하원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원이는 이제 몇 걸음씩 걷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하원이를 재우고 나서 재영과 함께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즐겼어요. 근처 공원에서 하원이를 안고 산책하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볼 때 가끔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마도 30살 차이 나는 부부와 아기라는 조합이 낯설게 느껴졌을 테죠. 하지만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원이가 15개월이 되었을 때 재현은 승진했어요. 디자인팀 부팀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하원이도 아빠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저는 52세, 재현은 29세, 하원이는 15개월이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30대에 이혼하고 20년 동안 일에만 몰두하다가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아이까지 갖게 될 줄. 오늘도 공원에서 하원이를 안고 산책하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원이가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웃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몇 걸음 앞에서 벤치를 가리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여기 앉을까요? 벤치에 앉아 하원이를 무릎에 안고 재현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넘어 나이를 초월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아픔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대의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원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하원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가끔은 미래가 두렵기도 해요.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하원이는 겨우 20살. 과연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현재에 집중하려 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에 하원이가 커가면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편견을 넘어 나이를 초월해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엄마, 아빠, 하원이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하원이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만의 작은 기적입니다.